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훅 내려갔던 사이에 상대적으로 이 알트코인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전보다는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도미넌스의 변화를 놓고 또 알트코인 강세장이 온다라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는 있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잠깐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는 주관을 조금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포지션의 변화를 줘볼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면요. 일단 저희 방송 통해서 시장 이슈들을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켠 채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상승을 하면서 39,127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지수도 0.49% 강보합권에 안착하면서 17,805포인트 선에서 S&P 500 지수도 0.16% 상승한 5,477포인트 선에서 장 마무리됐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내일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이 PC 가격 지수를 기다리면서 시장은 조금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또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 마감 이후에 3월부터 5월까지의 이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우리 투자자들의 이 기대에는 못 미친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어제 함께 짚어봤던 미국의 전기차 업체 리비아는 폭스바겐 그룹으로부터 50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면서 23% 넘게 주가가 치솟은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또 아마존의 주가가 3.9% 오르면서요. 시가총액이 2조 14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에 이어서 2조 클럽에 아마존이 입성하게 됐습니다. 국채금리는 최근 이렇다 할 흐름이 나타나지 않다가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0.28%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4.3%대까지 올라왔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달러까지 강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0.42% 상승하면서 106.05를 기록하고 있고요. 골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씩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0.02% 하락하면서 2,309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의 분위기를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헤드라인으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밈코인 2024년 상반기 최고 수익률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유독 이 밈코인 중에서 하나씩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슈가 되었다는 거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상반기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섹터를 조사를 해봤더니 밈코인이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밈코인 말고도 수익률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도 만나보시죠. 위믹스 하루 새에 30% 급등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위믹스가 눈에 띄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 생태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나섰는데요. 위믹스에 반감기를 적용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위믹스의 가격은 3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위믹스 생태계에 찾아올 변화도 잠시 후에 2부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독일 정부 비트코인 매각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은 이 마운트 곡스 거래소의 채권 상환 소식이 영향을 크게 미쳤던 탓도 있지만요. 독일 정부가 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각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독일 정부의 움직임이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계속해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될 예정으로 보이니까요. 이 시장을 압박
임박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확실하게 소멸되기 전까지는 팔로우업하고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1호 밀려난 비트코인 아직까지도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지금은 상승세를 드러내지는 않는 단계라 계속해서 10위에 안착해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메타는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9위 메타와의 격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서도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골드 여전히 1위에서 조금씩 그래도 마켓캡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고요.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우리 알파벳 이후로 아마존이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크립토 시장의 암호화폐 시세까지 확인해 보시죠. 현재 오전 9시 기준으로는 역시나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0.07%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 6만 달러 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6만 1,00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 밤사이에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조금 힘을 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0.02% 소폭 상승하면서 현재는 3,370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탄에서도 지금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전일 대비해서는 밈코인들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3.17%가 하락을 했고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도 3.84%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까지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립토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목요일이기 때문에 크립토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이슈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죠. 이어지는 2부로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6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 오늘의 코인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6월은 정말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에게 다이나믹한 한 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내달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인해서 다수의 상장 폐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코인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또 여기에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임박 소식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은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마운트곡스 거래소의 채권 상환 예상 소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6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었죠. 이번 달에 펼쳐졌던 이런 일련의 이벤트들을 조금 돌아본다면요. 그래도 나름의 호재로 여겨졌던 이슈들의 힘은 약했던 반면 악재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움이 남는 달이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지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서 2024년의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조금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헤드라인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는 2024년 상반기 암호화폐 결산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올 상반기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암호화폐는 어떤 섹터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글쎄요,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도미넌스를 보여준 비트코인을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최근에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은 AI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앞선 오프닝에서 이미 답을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올 들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암호화폐는 역시나 밈코인이었습니다. 이 비트아이, 코인게코, 그리고 우블록체인 등에서 2024년에 섹터별로 암호화폐의 수익률을 조사를 했더니 밈코인이 무려 1834%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수익률 경쟁에서 밈코인이 당당하게 선두를 차지했다라는 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밈코인이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이뤄낼 수 있었던 데에는 솔라나 네트워크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만 54만 1000개의 새로운 토큰 프로젝트가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생성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밈코인을 직접 출시를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토큰들이 생성해내는 현상이 더욱더 촉발됐다고 합니다.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출시된 정말 많은 밈코인들 중에서도 수익률이 그럼 큰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는 봉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강아지 테마의 밈코인으로 이 솔라나에서는 가장 큰 밈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에만 약 1조 5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뒤를 이을 수 있는 도그위펫이 있죠. 이 강아지 테마, 똑같이 다 강아지 테마기는 한데요. 출시 첫날에 무려 182%나 상승한 코인으로 유명한 코인입니다. 큰 규모의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을 해왔는데 현재는 바이낸스 등과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솔라나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미코인이라고 불리는 북 오브 밈이 있습니다. 페페 개구리의 원작자가 만들어냈다라는 코인인데요. 올해 초에 조용히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6월 기준으로는 이 보미코인은 시가총액 약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웬코인과 마이로코인까지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정말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독특한 테마와 또 커뮤니티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출시된 밈코인들만으로도 밈코인 생태계 전반에는 활기가 지속적으로 불어넣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밈코인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렇게 같이 만나본 것처럼 솔라나 네트워크 안에서 밈코인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 밈코인들이 두루두루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밈코인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만 1834%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해냈습니다. 밈코인에 이어서 상반기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섹터,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건 바로 실물 자산, RWA 토큰화인데요. 이번 상반기에 이 RWA 토큰화의 수익률은 21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RWA 토큰화 부문은 특히 기관 투자자랑 그리고 은행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낮거나 접근이 어려운 자산을 디지털화를 해서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RWA 토큰화겠죠. 유동성도 향상시키고 접근성도 높이고 또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자산 소유권이나 거래 내역을 조금은 이전보다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패 방지 같은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규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발전이 필요한 분야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RWA 토큰화,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금 관심 있게 쳐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화의 뒤를 잇는 수익률 3위 섹터는 바로 인공지능, AI 블록체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 요즘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까지도 AI 열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예전부터 이 엔비디아와 암호화폐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래픽카드의 탁월한 성능을 활용을 해서 암호화폐 채굴에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을 하는데 또 다른 분야로 응용하는 데까지도 엔비디아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엔비디아의 최근 상승세도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AI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이번 상반기 수익률 72%를 기록하면서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자, 요즘은 썩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연초 대비해서 암호화폐의 대장인 비트코인도 45%, 또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도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되짚어 봤습니다. 워낙 변화무쌍하게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반복하는 요즘이다 보니까 이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만 봤을 때는 뭔가 모르게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승부를 보겠다는 기간을 조금 길게 잡는다면 그래도 생각 외로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별 코인으로만 놓고 본다면 함께 짚어봤던 이런 상위 수익률 섹터 안에서도 시세 분출이 되지 않은 코인들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내가 진짜 진득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챙겨보겠다라는 마음이시라면 급등락이 나타나는 코인을 노리기보다는 조금 주요한 코인으로 시선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 만나볼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반감기를 앞둔 위믹스 30% 급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가 하루 사이에만 30% 가까이 폭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가격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어제의 이 흐름 안에서 굉장히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달부터 위믹스 생태계에 반감기가 적용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도 위메이드의 주가가 개장 직후에 7%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크립토 시장에서는 위믹스의 가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감기가 적용이 된다면 이 블록 보상으로 민팅되는 위믹스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민팅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민팅이라는 건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또 생성하는 과정 자체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위믹스는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으로 블록당 한 개씩 민팅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는 86,400개, 1년에는 3,153만 개가 민팅되고 있는 건데 이런 위믹스의 반감기가 도입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처럼 조금씩 연간 발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하루에 위믹스 86,400개가 민팅되던 양이 1년에 민팅되는 위믹스의 양이 약 1,500만 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면요. 총 공급량이 5억 9천만 개에 도달했을 때 블록 민팅은 영구 정지된다고 합니다. 누적 발행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감기에 의해서는 공급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반감기가 해당 코인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는 합니다.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반감기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사실 위믹스는 최근까지 이 위믹스 관련 사업을 연달아 중단하면서 블록체인 사업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드러내게끔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위메이드가 이렇게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다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의 위믹스 팀은 이번 하드포크를 통해서 위믹스의 가치와 또 성장을 재고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커뮤니티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감기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또 여타 다른 내용들도 전해지긴 했습니다. 위믹스 기반의 블록체인 개인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도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중순에 위믹스 데이를 개최하면서 이날 위믹스 플레이 개편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발표하겠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위믹스 플레이가 이렇게 개편이 되면 게임으로 인한 매출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게임으로 인한 매출이 증가가 되면 위믹스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3분기에 또 신작 출시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위믹스 가격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위믹스의 흐름들 조금 관심 있게 쳐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믹스와 관련된 두 번째 내용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이 시장 안에서 전반적으로 침체가 돼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한 번씩 시세가 분출되는 코인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가 이 수익의 맛을 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보유자의 영역일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쳤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른 공간으로 조금 시각을 돌려보시면서 내가 다시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내용도 한번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내용은 독일 정부의 지속적인 비트코인 매각 소식입니다. 이 독일 정부가 불법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분위기를 조금은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루곤체인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어제 4,635만 달러 상당의 750개의 비트코인을 전송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중 250개가 비트스탬프와 크라켄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독일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45,609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또 독일 정부는 0.001 비트코인을 플로우 트레이더스로 전송을 했다는 게 또 한 번 알려졌습니다. 이 작업은 플로우 트레이더스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각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독일 정부의 이 비트코인 매각 움직임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독일 정부가 약세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걸 밝힌다고도 합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매각할 이유는 없이 보유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일 정부의 매각 소식이 자꾸만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이 소식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나눠보기는 했었습니다. 이런 매도 관련 내용은 뉴스로 퍼지지만 오히려 매수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뉴스로 잘 안 나온다라고 전문가님이 또 얘기를 해주신 바 있는데요. 그런 전문가님의 의견도 여러분이 조금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접하는 뉴스가 팩트일 수는 있지만 이와 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로 접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을 내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참고는 하되 맹신을 해서 즉각적인 움직임으로 조금 포지션을 취하시는 건 지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독일 정부 관련된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였기 때문에 그래도 첫 번째 내용으로는 2024년 상반기를 돌아보는 내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다 지나놓고 나면은 그때 그 전의 흐름이 어땠는지 기억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전에 있었던 흐름을 알아야 앞으로의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상반기에 밈코인의 화력이 좋았다라는 거를 몰랐던 분들도 알게 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실 때 밈코인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밈코인과 관련해서는 항상 등락이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까지 꼭 체크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소식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시장에 또 한 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PC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